네, 안녕하세요. 역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부터 약 60분에서 90분 정도 저희가 책을 하나 골라가지고 수학 관련된 책을 하나 골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뭐 항상 그렇듯이 또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가볍게 톡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어, 요즘 챗 GPT가 코딩을 너무 잘 해줘서 코딩 수업인데, 뭐 코딩만 하는 수업은 아니긴 하지만 코딩도 관련된 수업인데 코드를 너무 잘 짜줘서 제가 내는 웬만한 시험 문제들은 다 챗 GPT가 웬만큼 짜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굉장히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문제를 만들고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실제로 학생들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그 넷플릭스 드라마 3채를 다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근데 그 어딘가에 보니까 생각보다 그 평이 뭐 아주 좋진 않아서 시즌2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실망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뒤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데, 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반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챗 GPT조차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 IT 관련된 일을 우연치 않게 좀 하게 되는데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정말 맨땅에 헤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은 시작이 됐는데 이해도가 제로인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적분도 모르는 상태로 수학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카톡방에 잠깐 올려드렸더니 이제 뭐 가까스 시간에 얘기를 되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죠. 네. 그래서 벼락치기로 수험생처럼 마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머리가 좀 아팠지만 그 머리를 식히려고 벽하면서 책을 폈는데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예, 들어오기 전에 챕터를 좀 보다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무엇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슬펐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눠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음, 저는 뭐 출퇴근 뭐 계속 했고요. 별일이 없네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 저도,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패턴이 똑같아서,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조로운 삶인데,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거에 대한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밀려왔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제가 약간 성격이 좀 안 좋은 편인지라, 뭔가 제가 뜻대로 뭔가 계획을 한 게 뭐가 틀어지기 시작을 하면 저는 제 자신을 약간 볶는 스타일이어서 그 볶는 게 거의 극에 달아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완전 심하게 급체를 해가지고 막 진짜 막 그냥 몸살을 좀 앓기는 했거든요. 근데 고치려고 하지만은 이게 아무리 제 이 성격인지라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조로운 삶에서 큰 이벤트가 없는 삶을 사는 거에 너무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우철 선생님의 그 말씀에 그 카톡 읽었었거든요. 사실 그 들어오기 전에 보면서 살짝 좀 공감이 좀 되는 부분, 포인트가 좀 있어가지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닌가 보다. 다 약간 비슷한 상황인가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역함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간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1월 1일 날 정말 시간표를 빡빡하게 짰거든요. 아, 내가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거로 남은 시간을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간표를 그렇게 살 리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어쨌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표를 빡빡하게 짜고 지금 하나씩 이제 패스하는 중입니다. 패스하는 중이고 그렇게 안 될 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큰 줄기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혼자서 집에서 사부작거리는 게 아니라 가령 이제 탁구장애를 가야 된다 이러면은 어쨌든 그 시간에 남편과 탁구를 4시간을 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 큰 틀에서는 하는데 혼자 하는 거는 역시 하다가 말다가 약간 이렇게 되고 있고 저는 2년쯤 전에 저랑 남편이 조금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저기 음식을 굉장히 좀 절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둘 다 그런 이제 심각한 좀 상황이 있어가지고 2년간 정말 이제 절제를 잘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여전히 그 식단을 잘 고수하는데 제가 자꾸 이제 저는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 제 마음대로 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남편은 제가 주면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좀 이것도 좀 먹어봐 해도 남편은 딱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었어요. 내가 정말 죽을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절제하게 먹었어요. 예, 가령 이제 남편은 먹으면 안 되는 1번 음식이 버터예요. 이제 혈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터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좀 음식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빵이나 과자나 이런 거 막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2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과자를 한 박스를 샀어요. 네, 이거 먹고 그냥 죽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게 일주일 동안 계속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2년간 라면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라면도 대형 라면을 사가지고 계속 끓여서 먹어요. 그동안 못 먹은 게 한 번 보물 터지듯이 이렇게 먹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안 먹은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찹쌀떡도 마음대로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정말 2년간 안 먹은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렇게 살고 아, 한 줄 동안 이걸 다 먹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안 먹어야지 했는데 아직도 과자가 반 박스가 남았어요. 그걸 어떻게 일주일 동안 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좀 꼬셨거든요. 좀 같이 먹자. 근데 남편은 딱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먹어야 되니까 그걸 한 박스를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은 거예요. 그냥 먹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안 먹어도 스트레스, 먹어도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남편이 안 먹겠다고 하니까 방에다가 그 과자를 쌓아놓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과자를 먹은 거예요. 좀 내가 미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먹었어요. 라면을 2년간 정말 한 번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큰 박스를 사서 이제 라면을 먹는데 먹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그동안 왜 안 먹었지? 그런데 밤에 자면 좀 진짜 한심하거든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건가? 근데 정말 한 주일 동안 이제 완전히 다 어떤 게 그냥 풀어진다고 하나?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다 풀어져 가지고 정말 마음껏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실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남은 이제 반 박스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냥 탁구장 가서 다 이제 나눠줘야 되겠다. 이제 한 주일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약간 결정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30분 전에 저녁을 분명히 5시에 먹었는데 스트레스로 군만두를 먹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들어오기 30분 전에 군만두를 한 8개 정도 또 먹고 들어오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 뭐 몇 번 말한 적이 있긴 한데 저는 작년 말부터 밀가루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끊은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내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마치 그 조건반사처럼 이렇게 앙 하고 먹긴 하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꼬시거든요. 내 눈앞에서 이렇게. 그럴 때 말고는 안 먹기는 해요. 그러니까 끄는 게 빵, 면, 피자, 또 뭐 있을까요? 주로 먹는 밀가루 음식. 아, 만두는 먹고요. 만두 같은 건 먹고. 아무튼 뭐 면을 안 먹으니까 뭐 파스타 뭐 그런 거 다 안 먹고. 피자도 안 먹고 뭐 케이크 같은 것도 거의 안 먹고. 하다 보니까 몸은 되게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맛있거든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은. 그래서 항상 그런 유혹과 싸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살짝 그 고민인 게 그 식사 중간중간에 배고프잖아요. 입도 심심하고. 아, 근데 군것질을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왠지. 뭘 먹으면 좋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 시리얼을 말아서 먹을까? 근데 그건 좀 오바인 것 같고. 아, 견과류를 먹을까? 라는 생각까지 왔어요. 견과류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예, 괜찮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제 이런 말을 했더니 예전에 페북에서 조미연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 뭐였지? 뭐 하나는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또 그런 말씀 하신 게 있었거든요? 아, 저 뭔지는 까먹었는데. 아몬드 아닙니까? 아, 아몬드보다 조금 덜 많이들 찾는 견과류였어요. 아, 까먹었는데 제가 나중에 요, 아, 피스타치오였나? 네, 모르겠습니다. 고용입니다. 굉장히. 네. 혹시 나중에 조미연 선생님 이 영상 보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 보실 것 같은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신기하긴 합니다. 전 역함수도 그렇고 막 징계수도 그렇고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 위해 도대체 어떤 몇백 분이 이걸 보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유익을 얻고자 이걸 보시는 건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팟캐스트 느낌 아닐까요? 뭐 그 하고 있나 이러면서 팟캐스트 저는 조금 그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팟캐스트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포츠 팟캐스트 같은 거 임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사람들이 이거 재밌어서 보나 싶은 그런 게 종종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들끼리는 되게 재밌게 막 킥킥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게 무슨 자기들만 재밌는 것 같고 나는 뭔지 재미 하나도 없는데 이걸 과연 이 보는 사람들은 왜 보는 걸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근데 또, 또 모르죠. 우리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영상을 귀로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이유로 듣고 계신지 참 뭐 궁금하긴 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건 우리는 수업은 아니지만,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였나? 그 책에 보면은 파이만이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저희가 아니라 우리가 뭐 피드백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우리끼리 재밌으면 되죠. 그 지금 복소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어,
복소수, 허수, 복소수 쪽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3차 방정식을 다루다가 허수라는 것을 처음 발견이라고 해야 할지, 발명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제 관점에서는 발명이 맞는 것 같아서 발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있다고 쳐보지, 뭐. 라는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기존의 사칙 연산을 그대로 적용을 해봤더니, 뭐가 나오네? 뭐가 되네? 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허수와 복소수를 가지고 놀기 시작을 한 것이 이게 그 3차 방정식 풀던 시기니까 언제라고 해야 되죠? 1500년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게 지난주까지였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복소수를 제가 2차원수라고 열심히 설명을 저 혼자서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2차원수라는 것을 정말로 2차원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 저도 몰랐었는데 1600년대에 존 월리스라는 수학자가 이렇게 복소평면이라고 지금은 부르는 이 2차원에다가 복소수를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까지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복소 해석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정말로 조금 내용이 자칫 놓치면은 정말로 이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소수가 대수에만 유용했다면 그저 지적인 호기심거리로 남아 순수 수학 바깥에서는 별 주목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미적분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석학으로 엄밀한 형태를 띠게 되었고, 그러면서 덩달아 실수를 복소수와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수학자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념을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해서 하던 이 많은 것을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또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는 저거잖아요. 보통 저는 자판기로 비유를 하는데 뭔가 그 우리 어릴 때 배우는 그 마술 주머니 같은 거. 그래서 뭐가 입력이 들어가면은 출력이 나오고 100원을 넣으면은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100원을 넣으면 200원이 나오고 200원을 넣으면 400원이 나오는 약간 그건 사실 이 마술 주머니는 곱하기 2를 해주는 그런 함수인 거고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배웠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전까지 있던 함수는 항상 실수를 넣어서 실수가 나오는 그런 함수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 복소수라고 안 될 건 없으니 당연히 뭐 1 더하기 i를 넣으면은 2 더하기 2i가 나오고 뭐 2 더하기 2i를 넣으면 4 더하기 4i가 나오고 아니면 뭐 1 더하기 1i를 넣으면은 1 빼기 1i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함수를 뭐 사인이 됐든 사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을 다 실수를 넣어서 실수가 튀어나오는 그런 함수들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복소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 있던 삼각함수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수에 대해서만 정의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수함수, 복소수를 넣어서도 여전히 그 실수 함수로서 갖는 그 성질을 그대로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은 유지하면서 복소수 쪽으로 확장을 하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조금 골 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뭐
워낙 유명한 식인 저기 뭐 E의 I 세타 뭐 요거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한 식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로그에다가 복소수를 넣었을 때거든요. 여기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게 아니었나? 이게 정확히 그 위치를 제가 못 찾겠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던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하나를 넣으면은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00원을 넣으면은 항상 200원이 나오고 200원을 넣으면은 항상 400원이 나오지 100원을 넣으면은 200원이랑 2000원이랑 2만 원이 동시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를 함수라 부르지 않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복소수를 집어 넣었더니 실수에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를 넣으면 무조건 하나만 튀어나오는 그런 함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들이 복소수 영역으로 확장을 했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면은 하나를 넣었는데 튀어나오는 값이 여러 개가 되는 약간 그런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문수였나? 직문수에서 그 얘기도 했지 싶은데, 직문수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네 번째였을 것 같다. 직문수 네 번째 시간에 보면은 함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함수를 실제로 정의를 합니다.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x라는 집합에 있는 하나에 대해서 y의 집합에 있는 것이 딱 하나씩만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거를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함수를 중학교 때 처음 배우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때 함수를 딱 배울 때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뭔가 화살표가 x 하나에 대해서 화살표가 하나만 이렇게 가 있으면은 이건 좋은 거, 괜찮은 거. 그런데 X 하나에 대해서 화살표가 안 가거나 화살표가 두 개가 있으면 뭔가 나쁜 거, 잘못된 거. 약간 그런 인식이 중학교 때 함수를 처음 배우면 이렇게 딱 박혔던 것 같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뭐랄까, 그런 사고 방식을 머릿속에 딱 익히고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이 만약에 뭐, 왜 어릴 때, 저 어릴 때긴 한데, 사랑의 짝대기라고 그런 프로 비슷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뭐 이쪽에 남자라고 칠게요. X라는 집합을 남자라고 칠게요. 남자가 여자를 한 명만 이렇게 지명을 해야지 지명을 안 하거나 두 명을 지명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수도 반드시 꼭 한 명은 가야 되지 지명을 안 하거나 두 명을 지목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 뭔가 이상한 것, 그러면 안 되는 것이란 인식이 딱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복소수라는 세계로 확장을 했더니 꼭 항상 그런 건 아니네? 라는 게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수학자였다면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함수는 아니지만 뭐였더라? 시리얼 릴레이션이었나? 아무튼 함수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그 X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 하나에 대해서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때 그런 관계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X 하나가 Y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쏘는 게 수학적으로 완전히 의미가 없는 일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세뇌당했던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뭐랄까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한 것만 생각하자라는 의미에서 적당히 잘랐던 거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챕터는 마치
물리학에서 고전 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 점프를 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언제나 동일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충격을 복소라는 것에서 받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이 내용을 다 읽어도 이 활자를 읽는다고 이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조금 답답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 정말로 나의 수학 실력이 얼마나 일천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챕터를 읽으면서 좀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하는 오일러의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서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이 복소 평면의 그 유용함과 가치에 대해서 좀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아,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뭔가 사람들이 해놓은 거 보면 이런 계산이 있군 이 정도지. 아,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라고 했을 땐 좀 고민의 여지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식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뜯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학사 강의를 읽으면서 그 가끔씩 저기 이집트 어, 특별 전시할 때 그 옆에 적혀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그거 보는 느낌이거든요. 저게 뭐지? 굉장히 좀 신기하다 했는데 수학사 강의 읽으면서 계속 그 문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3천 년, 몇천 년 전 글을 모르듯이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여전히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현 시대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전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상형 문자 보듯이 그냥 그렇게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습니다. 뭐 모르지만. 그래도 약간 수학의 즐거움 활동이 나에게 되게 사고를 하는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걸 느끼는 게 복소 해석이라는 걸 보면서 이게 모르니까 어렵다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실수 세계랑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 세계에 세워진 다른 체계와 다른 원칙이 존재하는구나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조금 조금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굉장히 신기한 부분은 도대체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데 계산하고자 하는 대상이 없었던 상태에서 도대체 이 복소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끄집어냈을지가 저는 정말로 놀라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과연 뭔가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 명확했었다면 오히려 그게 납득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먼저 태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해석과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 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괴물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인가 궁금해졌습니다. 오일러나 뭐 가우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숙명의 악마 같은 수학자가 한 명 있으면 저는 코시거든요. 뭔가 공부를 할 때 어려운 게 나오면 저는 항상 코시라는 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무슨 코시 이분이 만든 정리들은 정말 저의 발목을 번번이 잡는데 한 번쯤 진짜 대면하고 싶습니다. 복소수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소수도 그렇고 사원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은 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약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실수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함수들과 수많은 해석들과 수많은 연산들과 이런 것들. 그런데 잠깐만, 허수? 그러면 허수랑 실수를 더한 거는 뭔가 새로운 수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복소수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놀아왔던 그 실수라는 공간은
이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복소수라는 공간의 아주 일부분일 뿐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놀았던 그 실수 공간에서 놀았던 온갖 재밌던 것들이 한 차원 더 확장된 공간에서도 똑같이 잘 동작을 할까? 라는 그런, 그걸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나중에 혹시 여기 있는 분들과 다 같이 읽을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리만 가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그러니까 해석적 확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수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열,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수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열은 수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커먼 센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발산을 해요.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데 이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발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 너무 조금 저기 패션 수학이 될까 봐 조금 이야기하기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뭐였죠? 그 라마누잔 합이라는 건데 뭐였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였나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었나?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발산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이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이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거기에 등호가 찍찍 그어져 있고 우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수식을 라마누잔이 영국의 하디한테 보낸다, 다른 누구한테 보내나 처음에 누구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아직 그, 이 해석학이랑 수학이랑 여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장하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던가? 아무튼 그랬다가 이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버릴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 거를 찾아낸 거예요.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생각해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그 편지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뭔지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라마누잔을 영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그런 뭐 일종의 작전 같은 것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사실 되게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그 지금까지 그때까지 해오던 수학의 그런 상식적인 개념으로는 말이 안 되는 계산인데 이게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참 뭐랄까 놀라운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야 거기에서부터 뭔가 시작이 되는 그런 게 좀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직관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믿음직하지 못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라마누잔 합인 것 같아요. 그 라마누잔 합 공식만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통에 바로 넣을 것 같은데 실수라는 박스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음, 그 부분을 정확히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그러니까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저도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예전에 뭐 네. 강의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그, 언제 한번
네네, 말씀하세요. 생각하면 평생 공부만 하다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응. 맨날 어떻게 바라보지? 이 생각만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엇을 공부할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것을 직접 해보는 것에 얼마나 그 가치를 두고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학은 난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 수학초보님 요즘 저거, 네. 수업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왕엄수 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나요? 뭐였죠? 또 네, 다른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미적분. 네, 네네네네.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네, 수업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네, 거기서 활동하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고등학교 미적분인데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초하면 다 끼어들어서 날로.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제가 바쁘다 그러면 왜 바쁘냐고 묻거든요. 그래서 취미 활동이 많다고. 그래서 무슨 취미 하냐 그러면 수학 공부한다고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믿지를 않아요. 수학 공부를 취미로 한다고 하면 왜?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왜 하는 거야? 근데 다 재밌습니다. 역함수 시간도 너무 좋고 미적분 시간도 재밌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돈이 만약에 엄청나게 많다면,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 뭘 할까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조금 저랑 달라요. 아내랑 저랑. 다른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거창하게 말하자면은 뭔가 좀 사회에, 사회에 뭔가 내가 이런 걸 했던 사람이다라는 좀 흔적을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뭔가 그 교육 콘텐츠 같은 걸 계속 이렇게 생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아내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냥 돈 많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내가 그게 하고 싶은 게 그거야라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많으면은 그 공부를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싶대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학사학위를 따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가 그렇게 말하면 이해 못할 사람은 세상에 천지 많을 거다.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돈이 굉장히 많다면은 저기 옛날에 없어진 그런 언어 같은 것을 공부하러 다니고 싶어요. 옛날에 한번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돈이 너무 많이 있어야 돼서 그런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돈이 무진장 주어진다면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좀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역시 문과생. 저희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했어요. 적어도 투자는 안 할 것 같다. 음. 그쪽으로는 워낙 저기 센스가 없기 때문에 보통 뭐 돈이 많으면 뭐 재단 세우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못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돈이 많이 생겨요? 아, 돈은 돈이 많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 외의 사람들에겐 약간, 어, 이런 느낌이죠. 약간, 갑자기 그림 그리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생겼는데, 역함수, 역함수.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싹 그려져가지고, 돈은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어, 여기 돈이, 잠깐만요. 선을 좀 굵게. 여기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돈이 아주 많아요. 돈을 이렇게 막 쌓아두고 살아요. 이렇게. 돈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 서 있는 거 아닐까요? 지나가는 것.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게 복소수에서 뭘 가지고 논다는 게 참, 이게 실수해서 하던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이왕 화이트보드를 열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실수해서 뭘 하면은, 실수는 축이, 너무 굵다. 좀 가늘게. 축이 어차피 요거 하나잖아요. 물론 2차원 함수도 있지만, 일단 1차원 함수라고 치고, 축이 하나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어떤 함수가 있다. 얘를 내가 뭐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차피 축이 하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만큼 뛰어가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뛰어갔을 때, 얘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이런 거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소수로 가니까 갑자기 골 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소수는 축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축이 두 개란 말이죠. 그러면 약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책에도 그거 설명이 잘 나오는데 여기가 실수축, 여기가 허수축.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 있는 걸 아,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이 복소수인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예를 들어서 적분하고 싶어요. 실수 함수에서는 뭐 적분이다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뭐 이런 면적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하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적분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중에 뭐가 맞는 거지? 라는 갑자기 우리는 그럼 지금까지 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적분은 뭐였던 거지? 약간 요런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게 z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에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수축 요렇게 요렇게 적분하면은 뭐 어떤 값이 나오는데 정확히 쓸게요. 그냥 이렇게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파이 i가 나오는데 요렇게 적분했더니 플러스 파이 i가 나오는 요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도대체 나와요? 네? 파이가 원도 아닌데 파이가 왜 나왔어요? 어,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조금 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하나도 몰라가지고. 아니 여기는 저도 몰라요. 여기는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저는 이걸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을 이거 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공부해 갖고 오겠습니다. 사실 여기 저도 안 돼가지고 그냥 삼각함수는 결국 지수함수의 또 다른 해석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이 복수에서 이렇게 되는 개념적인 이해가 전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오일러 공식에서 여기 책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까 강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로그 함수 등에 대해서 이제 분수 함수 등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내용들이 뭐 라이프니츠랑 베르누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장이 와닿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그래서 그 파이 값이 구해지는 과정이 딱 그 표현인데 아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부를 막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음. 상형자라니까요. 해독이 불가능한 고문이었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뜯어보면은 그 오일러 공식에서 이에 i 세타가 코사인 세타와 그러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지는 그 부분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관계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뭐 검색을 해보면 뭐 이제 뭐 기하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막 맥클로렌 급수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두 풀이가 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와, 선생님 이런 거 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아, 저요? 네. 아, 전 이건 항상 쓰는 거기 때문에 아, 뭐 그냥 머리로 기억을 한다기보다는 어 음. 그냥 뭐가 기억한다 그래야 돼? 손이 기억한다는 말도 좀 이상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자동반사급으로 나오는 것이긴 한데요. 아니,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당장 수업을 하려면은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긴 한데요. 음, 이런 걸 저는 이해하는 게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는 건 포기했어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면 저도 당연히 몰랐을 거고요. 저는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원래 지수함수는 실수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함수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함수로서의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그런 성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까지는 이 함수는 그러니까 지수 함수라는 거는 실수가 들어가서 실수가 튀어나오는 어떤 함수인데 여기에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를 넣어서 복소수가 튀어나오는 함수로 만들고 싶은데 지수 함수를 그렇지만 그 여기 실수 함수에서 봤을 때 이 지수 함수가 갖고 있던 성질들 그 성질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소수를 넣어서 복소수가 나오는 함수가 되는 식으로 이 지수 함수를 만들고 나서 세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걸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을 해봤더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게 등식이 성립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랄까?는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수체계를 확장을 시킨 거잖아요. 실수에서 복소수로.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복소수, 이거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원래는 실수만 있었는데, 1이라는 실수만 있었는데, 1을 중심으로 한 실수만 있었는데, 이 복소수로 확장한 거잖아요. 아이고, 원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복소수로 확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 그러니까 i는 복소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바깥 세상에는 1도 있고 i도 있고 1 더하기 아이고 1 더하기 i도 있는 그런 세상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세상도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세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원수라는 게 또 있거든요. 여기는 1 더하기 1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냥 1이라고 써야겠다. 뭐 1 더하기 뭐 2i 더하기 3j 더하기 4k 요런 것들이 살아요. 이 ijk가 뭐냐면은 i 제곱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는지 모르겠네요. i 제곱은 j 제곱은 k 제곱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치 그 복소수의 i처럼 제곱하면 전부 다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런데 i랑 j랑 k랑은 전부 다 달라요. 이런 수체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있어요. 음, 네. 특히 로봇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봇이나 뭐 항공 그 자세 제어 쪽 그쪽에서는 그 제가 잠깐만요. 지난주에 그렸던 그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려나? 여기 있다. 제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물리적 현상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표현할 수가 없어서 숫자를 하나 더 가져와가지고 2차원수로 만들어서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어떤 현상은 숫자를 두 개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데 숫자를 네 개를 가지고 하니까 갑자기 이 설명하는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해지네? 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원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이런 궁금증 들지 않으세요? 여기는 1 더하기 i고요. 여기는 1ijk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삼원수라는 거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오원수 만들고 싶은데. 오원수도 가능하죠. 네. 여기 뭐 ijk 뭐 여기다가 l 하는 걸 하나 더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삼원수는 그러니까 1이랑 i랑 j만 있는 이런 거는 왜 못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실수해서 복소수로 갈 때, 복소해서 사원수로 갈 때, 항상 적어도 이건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칙 연산 같은 거. 사칙 연산이 잘 정의되는 그 성질은 적어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1이랑 i랑 j로 이루어진 삼원수 체계를 만들면은 그 사칙 연산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지워져 버렸다. 1, 1IJ 요거. 왜 사칙연산이 안 돼요? 그것까지는 저도 사실 그냥 블로그 보고 쑥 읽으면서 그렇겠구나 싶고 넘어간 거라서 저도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연산을 하면은 원래는 같은 결과의 연산이 나와야 되는데 뭐 요렇게 갔더니 뭐 1이 나오고 요렇게 갔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마. 그럼 현재까지는 사원수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상은 아직 안 만들어 놨어요? 아니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존재하기는 해요. 그럼 몇 원까지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그것까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가 나왔지? 아무튼 실수해서 복소수를 이런 식으로 뭔가 세계를 확장했다? 뭔가 새로운 세계가 나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놀던 이 실수라는 세계가 사실은 복소수라는 더 큰 세계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었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해서 막 갖고 놀던 이 지수함수가 복소수에서도 잘 동작할까? 근데 우리가 실수해서 갖고 놀던 그 지수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가지고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수해서 복소수로 갈 때, 복소수에서 사원수로 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놀던 그런 뭐 연산 규칙들은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적어도 그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사원수는 되고 삼원수는 안 되고 뭐 그런 것들도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복소수의 미분이라는 것도 복소 함수. 복소 함수의 미분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실수 함수의 미분은 이 점에서 미분이다. 그러면은 아주 그 나이브하게 얘기하자면 뭐 기울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방향으로의 변화를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라는 그런 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유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아까 로봇 할 때 이거 사원수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수체계가 만약 없었으면 로봇 그런 게 발전이 안 되는 건가요? 하원수가 없었어도 있는 거 가지고 하기는 했을 겁니다. 열심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발전 속도의 차이가 있었을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쿼터니안. 아이씨, 왜 이렇게 검색이 안 되냐? 쿼터니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제가 참 혹시 뭔가 찾아지는 게 있으면 지금 바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잘 못 찾겠습니다. 지금 뭔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그냥 복잡한 행렬 연산으로밖에 안 보여가지고, 딱 맞는 영상 못 찾겠고, 근데 쓰리블루 원브로운 영상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요거 잠깐만 공유해볼까요? 쓰리블루 원브라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믿고 볼 만한 그런 영상이기는 하죠. 요거 영상 보이시죠? 제가 소리는 꺼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블럭이 지금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한 축으로 돌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돌기도 하고 잠깐만요. 속도를 좀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도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잠깐만요. 코터니아 설명이 앞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코터니아는 요겁니다. 여기는 아까 복소에서는 I만 있었잖아요. 여기는 IJK가 있고요. IJK는 서로 다 다른데, I제곱, J제곱, K제곱이 모두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 세 개 서로 곱해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거고, 어, 딱, 모스트 플레이드 여기를 볼까? 잠깐,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뭐 이상한 걸 본 것 같은데? 이상한 걸 본 것 같은데? 네. 이것만으로도 설명드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제가 즉흥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그냥 요거 링크만 제가 나중에 슬랙에다 올려놓을게요. 다행히 한글 자막이 있네요. 뭐, 자원수 활용에 대해서 저는 잘은 모르는데 그냥
산업계에서 그냥 주워 들은 걸로 얘기를 좀 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자동화거든요. 그 로봇 팔 같은 것들이나 이게 기계가 움직이는 동작 반경을 표현할 때 저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는 들었어요. 이제 뭐 육축 가공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자동 로봇 팔 했을 때 움직이는 각도가 이게 사람의 팔보다도 훨씬 더 자유로운데 그거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체계가 저 사원수 체계다. 뭐 그 정도는 저도 귀동냥으로 주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까지를 이해를 하진 못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회전하고 움직이는 방향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것이 방향 무게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원수가 아니냐. 뭐그 정도로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본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어떤 운동이 있을 때 그 체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수체계인 것 같아요. 제 후배가 그 로보틱스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요즘 중국집에서 핫한 그 웍 자동으로 해주는 그거를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웍이 움직이는 게 앞, 뒤, 전후, 좌우, 회전 그리고 위아래 막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인데 아 그냥 뭐 사원수로 저런 거 그냥 표현해 주면 마치 우리가 복수평면이 2차원에서 그걸 표현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들을 방향도로 보여줄 수 있는 적합한 예시가 사원수가 아닌가 뭐 쿼터니안이라고 하나요? 그게 네네네. 맞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웍 로봇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음. 웍이, 잠깐만요. 웍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을 거고. 네, 높이도 있고요. 네. 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손목에 스냅만 주긴 하는데 웍 자체의 운동은 앞뒤도 있지만 회전도 사실 있잖아요. 완전한 회전은 아니지만 네네. 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요런 회전? 요런 회전이 네. 들어가나요? 요렇게도 있고 네.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음식은 손맛인데 그렇게 로봇팔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사실 저는 기계가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 현장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올 것 같아요. 이제 첫 시작이 저는 주방일 것 같고요. 주방 다음이 이제 공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네. 그거 없이는 사실 노동의 강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저희 시대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원가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거 없이는 이제 이 산업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산업은 되게 급속도로 도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수학적이지 않은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양극화가 엄청나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천억, 수조 원대의 사업은 이게 가능해서 선진국도 자동화를 통해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규모가 작지만 중요도가 있는 산업 몇십억, 몇백억 단위의 사업은 사실 자동화가 쉽지 않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후진국에서 사람이 갈아 넣어져서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좀 약간 슬픈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사실 저도 고민이 그겁니다. 저가 하고 있는 일에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직원 복지를 잘해주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걸 기술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은 찾아야 한다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양극화에 대해서는 정미경 선생님께서 약간 예전에 관심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음, 아, 예, 맞습니다. 요즘 그 아마 다음 주면은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장기간 동안 읽었던 책을 이제 다 읽게 되는데 그 한번 슬랙에 올린 적 있긴 하지만 권력과 진보라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제모글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그 분이 약간 이런 그 어떤 기술 진보의 방향과 그것에 대한 그 불평등에 대해서 다루 그쪽 분야를 많이 연구하신 분이셔서 저는 약간 좀 예, 그거에 좀 완전 동의합니다. 이유철 선생님의 그 의견에 점점점 더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서, 네, 아무튼. 그래서 사원수를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 솔루션을 맡기면 정말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높은데 썩 마음에 드는 솔루션이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자기 분야의 그 도메인이라고 하죠. 도메인 지식을 잘 알고 음, 있는 사람이 이걸 설계를 할 수 있어야 음, 좋은 솔루션이 나온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능력이 안 돼서 지금은 제가 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음, 그 재물을 잘 보고 회계를 잘하는 것이 정말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의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속도가 빠른가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계속 이렇게, 아까 네. 말씀하신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 굉장히 심하고요. 어, 참고로 저랑 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이제 한국에 저랑 저희 경쟁사 하나 딱 두 개 남았습니다. 아, 아, 10년 전만 해도 15개사가 있었던 산업인데 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나가신 건, 지속이 불가능한 거죠. 시장 사이즈 불가능한, 그대로인데 해야 할 일과 설비는 점점 늘어나고 경쟁의 음, 강도는 높아지고 수입은 너무 늘어나고 그러니까 중국 음. 같은 경우가 되게 이제 중국산이 이제 국산의 품질을 앞지를 날이 이미 왔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완전 이미 동의합니다. 사실 초과돼 있고요. 여러 가지 음, 이슈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쪽은 시장이 되니까 음, 이런 게 너무 우리보다 장벽이 낮거든요. 음, 저희는 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정말 제한적인데 저쪽은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 국내 시장하고 남는 캐파로 또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규모적으로 극복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학적인 아이디어가 저는 진짜로 우리나라에 공학도가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자본도 존재하지만 정말 공학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공학도가 되려면 수학도 잘해야 되고 자기 일도 잘해야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가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한 명의 능력 있는 엔지니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분야가 조금 안타깝고요. 뭐 오늘도 이상한 데로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독립하신 분인데 예전에 제 회사 사수가 굉장히 스마트한 엔지니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인데 그뭐 약간 대외비적인 내용을 빼고 얘기하면 설계를 자동으로 해주는 엄청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업계 최초로. 오, 그 당시에. 음, 십몇 년 전에. 근데 그걸 해놨더니 회사에서 보상은커녕 그거를 모든 사람이 쓰는데 유지보수가 돼야 되잖아요. 음, 그거를 부의 업무로 계속 떠넘기는 거예요. 헐. 보상은커녕.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제 나가서 회사를 차렸는데 막상 이게 사라지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도 없고 사실 그게 그 회사에 수주하는데 엄청난 경쟁력이었거든요. 정말 몇백억의 부가가치를 갖는 거였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업체에게 독점 라이센스를 따내면 계약을 하고 몇십억을 지급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잘해줬으면 진짜 승진만 제대로 시켜주고 그 업무에 대한 그것만 잘해줬어도 굉장히 로열티 있게 일할 수 있는 엔지니어였는데 그 형이 떠나고 업체를 차려서 지금은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아는 회사가 됐는데 어, 어, 네, 굉장히 큰 걸 놓친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근데 그거 보면서 참 탐대 실이네요. 생각이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공계가 대접받는 세상이 좀 와야 한다. 그게 모든 사람을 위해 효용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음. 경제학도 중요하고 경영학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돌아갈 시장과 기업이 있는 상태에서만 저희는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맞습니다. 네, 그 음, 초가 파운데이션이 너무 지금 약해지고 있어서 음,
그 부분에 고민이 많고. 그러니까 음, 이제 수학은 필요하게 아니라 그냥 보약? 약간 영양제? 음,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소 해석을 보면서도 아, 이거 되게 혐오스럽다가 아니라 아, 굉장히 신기한 것이구나. 나는 나는 이것을 복소수라는 걸로 정의역을 넓히는 개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만 이게 당연하구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가 그 생각의 체계를 지금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가져보자 정도로 도전할 수 있는 문과생이 음, 입장에서 그 네.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막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의대 증원한다고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그 음,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심지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대학에 가서 공학을 전공하니 물리를 다시 해야 되고 화학을 다시 해야 되고 음, 이게 너무 싫다는 정서가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 어린 친구들을 음, 보면 음, 음, 음. 이거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아무튼 너무 가외로 빠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정상이 어디에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음. 아니 근데 또 정상이 하면은 잠깐 한번 분위기만 또 돌아서면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또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네. 다 망했어요. 돌이킬 수 오히려 한번 망하면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것도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좀 특이해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특이해요, 정말. 바닥을 한번 찍어야죠. 바닥 저는 짚고 대한민국이 없. 정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낄 때가 뭉쳐놓으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한 명씩 어디 떨궈 놓으면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이 없어요. 네. 아, 이제부터 다 이민 정책을 써서 다 내보내야 되겠어요. 네, 제가 되게 놀랐던 경험이 예전에 대학 때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여행 가이드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어, 일로는 아니었는데 이제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한국 분들이 한 20명 이상 이렇게 그 같이 연착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항의해야 할 상황인데 여러 명이 있을 땐 항의를 안 하세요. 근데 혼자 딱 떨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영어가 되건 안 되건이 아니라 엄청난 항의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면서 아, 되게 뭐랄까 한국인은 전투력이 굉장히 높은데 뭔가 주변의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갖고 음,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크게 변하진 않았고요. 음, 음. 지정학적인 DNA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온통 둘러싸여. 네, 네, 맞습니다. 네. 음. 분명히 근데 복수 표면이었는데 이상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복소수처럼 이게 사고의 확장을 시켜준 거라서 수업 연장. 이제 책으로 돌아가시죠. 선생님 이미 맛이 갔습니다. 음, 그, 벌써 만들어진 지 10년쯤 된 영상인 것 같은데, 그,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음, Humans need not apply라는 영상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그러니까 100년 전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100년 전에는 부자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고, 그 외에는 다들 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차를 갖고 있고, 부자들만 말을 갖고 있다. 맞네. 맞는 말이네요. 네. 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만 해도 자동차가 좀 거추장스럽고, 굳이 말 타고도 잘 다닐 수 있는데, 뭐 굳이 저런 게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잖아요. 그와 비슷한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그 영상의 제작자가 이런 그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항상 졌고,
경제가 항상 이겨왔다. 라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러니까 아주 좀 짧게 표현을 하자면 돈 앞에는 장사 없다. 라는 음, 그런 표현인데,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이공계가 이렇게 암울해져 가고 있는 것도 다른 의미에서 돈 앞에는 장사 없어져 버리는 좀 음,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음, 저도 공돌이 출신 입장으로서 조금 많이 음, 아쉽지만 어떻게 그걸 바꿔야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개인이 바꿀 수 있나요? 개인은 못하죠.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대 나와서 도장이 60살까지 돼요?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는 쉽지 않지요. 네. 그러니까 공대를 안 가죠. 음, 결국은 먹고 살 수 있어야지 공대를 갈 거 아니에요. 음, 음,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공대를 보상해주는 개념보다는 정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성과보다도 초월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사회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결과를 내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의 결과가 나머지 100명에게도 결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존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차이를 좀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좀 한국에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사실 개인이 그런 거를 하려고 해도 되게 힘들고. 없는 거잖아요. 공대의 일이라는 게. 이게 수학처럼 자기가 막 연구해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단위로 공대는 일을 하지 않나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솔루션을 제안했을 때 이 솔루션을 인정받는 게 더 힘들어요. 솔루션을 만드는 것보다. 이 저희 회사가 나름대로 그래도 기술 개발 한참 열심히 할 때는 되게 작은 회사지만 핵심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특허를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특허 받은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어, 특허가 기술 독점권 개발을 을 해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특허를 그러니까 받아서 저도, 저희밖에 못 만들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걸로 공공 입찰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 기술을 오픈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그 기술을 써주지 않습니다. 아, 어, 진짜요? 와, 네, 그건 말도 강요를 해요. 안 되는 소리. 그것 때문에 저희는 소송도 했거든요. 음. 어,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그러니까 이 기술은 쓰고 싶은데 당신이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 시장에 독점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요. 제가 한 수천억의 회사면은 말도 안 하겠는데 저처럼 작은 회사에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는 기술 개발을 하지 말라랑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독점력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공개를 해라. 예. 그래서 그걸 거부하면 공공 입찰에 제약을 줍니다. 와, 입찰이 되지 않고요. 물량 배정을 한 3, 4년 못 받는 고행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선 정말 쉽지 않구나. 약간 그런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엄청난 기술 혁신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적절하게 자기가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는 게 필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보장이 안 돼요. 그런 걸 그럼 만약, 이슈화를 시킬 수는 없나요, 그러면? 네?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를 시킬 수는 없냐고요. 방송사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그래서 했죠, 제가. 네. 그럼요. 어, 신문과 오, 방송을 통해서 여론전을 벌여서 해결된 솔루션이 그거였어요. 결국은 이거를 오픈은 하되 라이센스비를 경쟁사에게 저렴하게 받아라. 저렴하게 받아라. 네, 저렴하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는데 승소했지만 사실상 실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고 영업 활동을 접을 수는 없으니까 한국에서 음,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로 하는 비슷한 일이네요. 걸 만들지 않죠. 음, 좀 그- 황당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 사업에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음, 음, 음.
차라리 회사가 미국에 있었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음, 들기도 하고요. 네. 외국으로 나가시는 건 어때요? 아, 그 정도의 자본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고민을 그러면 저도 음, 학사학위나 한 여러 개 받으면서 다니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공부하면서 복소평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루 종일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격수를 벌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아, 제가 몰랐던 일을 오늘 많이 알게 되네요. 너무 상상이 안 되네요. 사회가 너무 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음, 부조리하다고 탓하는 정서보다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의 그 정서가 저는 좀 더 음, 강한 것 같아요. 탓한다고 음, 제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되게 아 내가 실력 있는 엔지니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그 탓해서 바뀌는 게 없다는 걸 좀 빨리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약간 해도 결국은 나를 갉아먹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감정을 쓰는 거를 저도 한때는 술 진짜 많이 먹고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음, 음, 지금은 이제 어떻게 좀 새로운 역량을 해서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약간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음, 너무 슬픈 그래서 분 아닐까? 복소 평면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슬픈데요. 아,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슬픈데. 저는 그래서 그 제가 해낼 수 있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레코드인데 너무 무거운 얘기란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렇게 아, 좀 아닙니다. 지도 아닙니다. 듣고 나니까 아, 사회에서 어떤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사회가 좀 돌아가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깝고 좀 죄송하고 또 그렇네요. 저는 그냥 너무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음, 아닙니다. 모든 삶에는 저마다의 무게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만두를 먹고 나는 제 자신이 좀 한심스러울 뿐인데 분명히 저녁을 다이어트 한다고 건강식을 먹었거든요. 예, 굉장히 건강한 야채와 채소를 잘 먹어놓고 이 중간에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군만두를 먹은 제 자신이 좀 밉습니다. 음, 군만두가 식사였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 식사였으면 뭐 끼니수로 따지면 식사로 볼 수 있겠네요. 아까 네, 먹은 늦점심이라고 보고 이걸 저녁이라고 보면 또 세 끼 먹었습니다. 네. 중간에 건강한 간식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네. 제가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2시에 라면을 먹고 4시에 라면을 다시 또 끓여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저녁이지 뭐 했는데 저녁을 남편이랑 다시 또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라면은 뭐지? 제가 저녁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녁을 안 먹어야 되겠다. 근데 라면이 한 박스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빨리 먹어야 되겠다는 또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단시간 내에 먹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 그래서 2시에 먹고 4시에 먹을 때 이거 저녁이야 하고 먹었는데 저녁을 다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람이 별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열심히 참았는데 어느 날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저는 지금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만두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같이 2시간 만에 라면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먹는 걸로는 어디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학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도대체 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실수는 한 직선을 이루고 복소수는 한 평면을 이룬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생각할 거리가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복소 평면 보고 저는 되게 바보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도대체 저게 우리가 쓰던 XY 평면이랑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국의 모든 이과생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은데
저는 그 개념을 깨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냥 평면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 저게 뭐야 했는데 이걸 정의역이라는 개념을 갖다 넣으니까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실수 X에서 실수 Y로 가는 거는 선과 선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그 복소수로 확장을 하면 한 평면에서 또 다른 평면으로의 차원이 아예 바뀌어 있는 다른 세계에서의 전환인데 이걸 자꾸 기존의 선 위에서의 생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들으면서 뭐 예전에 봤던 책도 좀 뒤져보고 뭐 그러면서 들었습니다. 음, 근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막 오일러 공식을 막 급수, 막 테일러 전개 막 이런 걸로 설명해놨는데 아 이런 수체계가 하나 바뀐 걸 이렇게 복잡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자꾸 우리가 갖고 있던 실수적인 가치관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부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음, 사실 좀 전에 하셨던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그 바보같이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고등학생들도 잘 제대로 대답 못할걸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그 XY 평면이랑 뭐가 달라? 라고 하면 제대로 답할 학생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다르죠. 대수적 구조가 다른데. 음, 저 책을 읽으면서 급수도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되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학자들은 맨날 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놨나. 그래서 몇 급수 그러니까 한 무슨 몇 갚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급수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너무 개념이 좀 이상하니까 근데 그 찾아봐도 그 설명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를 고정하고 뭐를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머리로 상상이 안 되니까 뭐 무슨 급수 무슨 급수 뭐 급수도 막 여러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아 진짜 수학자들 너무 좀 싫다 이 생각이 제가 조금 들었어요. 이 한자로 된 수학 용어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의미의 의역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돈이 가는 게 더 많은. 저는 왜 아직도 몇 급수가 몇 급수인지 모르겠거든요. 뭔지도 음, 모르겠고 음. 하여튼 그래서 음, 아무 차라리 파워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네. 직관적이고 좋은 것 음, 같은데. 그러게요. 이 멱이라는 한자를 제가 한 번도 궁금해 해본 적이 없네요. 근데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워는 또 무슨 파워야 지금. 아, 음, 덮을멱. 덮는다는 뜻이군요. 근데 그걸 왜, 파워가 왜 덮는다는 뜻이 된 거지? 좀 영어도 이상하네요. 모르겠고 한자로도 모르겠고 우리나라 말도 모르겠고 무슨 수학책을 읽는데 이렇게 단어가 어려워 제가 그랬거든요. 음, 그 잘못된 용어의 그 최고봉은 법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그 수직한 선을 법선이라고 해서 도대체 이게 왜 법선인지 몰랐는데 그게 영어를 잘못 음차한 표현이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수직 아, 예, 노말을, 예. 맞죠? 노말 아, 벡터 예. 네, 그러니까 perpendicular라는 영어의 표현을 네. 중국어로 파라고 음차를 했는데 펄을 아, 그게 법파자거든요. 법법자가 이제 중국어 발음이 파니까 그걸 음, 파션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다시 법법자니까 그냥 법선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 용어가 거기에 때려 박혀 있는 어, 놀라운 결과가 그, 아니요,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저기, 짤도 있긴 한데, 그 이제 중국의 한 수학자가 그, 이제 그런 한자로 옮기면서 아무렇게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음차나 이제 가차를 하면서도 가장 적절한 걸로 잘 했거든요. 그 이제 법서는 그 아까 그 퍼에서 법자 중에 따를 때 우리 그 수학 용어 중에 캐노니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뭔가의 기준이 된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법자를 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뭔가 음, 규범이 음, 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음, 음. 어, 그렇게 음, 그래서 들으니 또 의미가 예, 괜찮은 것 너무 허무맹랑한 거는 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멱도 덮는다는 느낌이니까 위에서 그 멱 한자 보면 위에 이 덮는 하나 모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숫자 위에 모자를 씌우는 그 형태를 해서 이제 거듭, 예, 그, 그렇게. 음, 저는 약간 그 법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제 안에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발동했다는 것도 좀 느끼는 게 그 어떤 서양의 학문이 들어올 때 저희가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게 많으니까 중간에 약간 왜곡된 게 많다라는 선입견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때 영어 교재를 복원한 걸 내용을 한번 봤는데 그게 훨씬 더 지금 오늘날의 영어 교재보다 발음이 잘 되는 걸 어, 보고 음, 아, 이것은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 받은 잘못된 것들을 그냥 뭐야 필터 없이 받아들여서 생긴 오류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네. 네, 강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또 그것도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제가 느끼는 건데 말이 이렇게 돌다가 보면 그, 그 말이 막 돌다 보면 특히 인터넷 시대에 돌다 보면 아닌 게 오히려 더 아닌 말이 오히려 더 뭐라 그러죠? 그 설득력을 가지면서 사람들한테 그게 더 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런 저야 뭐 맨날 수학을 해봐야 교양책만 읽어서 그렇지만은 뭐 제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뭐 유리수가 그게 뭐 잘못된 거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레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유비수가 맞는 말이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피타고라스 그때 시대 입장에서는 레이션이 이제 그 센스니까 그 수들만이 이성적인 거고 그 시대의 레이션을 그런 뜻으로 썼더라고요. 이성적인. 그러니까 음, 이 수만이 이성적이고 이렇지 않은 거는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서도 안 된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걸 유비수하면 오히려 몇 번 꽈가지고 한 번역이고 적당한데 근데 막 말이 돌다 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말들도 많이 있고 지금 그런 것도 저도 그 짤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요새 뭐를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음, 힘들어요. 이 영어 같은 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잘 만드는 거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의 그런 선입견이나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그 군더더기 없이 조금 네.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객관적인 오해의 여지 없는 그런 단어 쓰면 네.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수학이 가장 그래야 하는 학문인 것 같은데, 네. 가끔씩 용어를 받았을 때 이 마음의 무거움과 황망함이 이런 생각도 만드는 것 같고요. 근데 가끔 처음 보는 단어들에 이렇게 이게 왜 유래가 뭘까 이렇게 찾아보면 그러니까 최초로 쓴 그 레퍼런스는 찾겠는데 이게 내가 이거를 이런 뜻으로 썼다 그런 것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몇십 년만 지나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 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한번 찾아본 것 중에는 왜 그 군론 보면 마그마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의 유래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최초로 쓴 책까지는 찾아봤는데 아 거기서도 별 설명이 없어요. 그 작가가 그 교수겠죠 뭐.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얼렁뚱땅 막 해석하잖아요. 뭐 마그마가 어떤 그 나라 뭐 말로는 뭐 잡동산이라는 뜻도 있고 뭐 어디는 또 뭐 막 섞여가지고 이것저것 섞여서 수들이 막 마그마에 있는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는 뭐 그런 하여튼 막 그냥 뇌피셜로 떠돌아다니는 말만 있지 그 그런 처음 단어를 썼을 때는 그
이 책이 그 책이 국어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처음 쓰는 단어니까 내가 이런 의도로 이런 단어를 택했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들었던, 오늘 처음 알게 된 그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 어떤 고등학생이 그 단톡방에 올린 거거든요. 대학생이었다. 대학생이 올린 거였는데, 무슨 뭐, 10cm, 10cm, 20cm, 뭐, 이 여러 길이들이 주어지고, 이것들 중에서 미터로 표기했을 때, 크기의 정도가 0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인 거예요. 크기의 정도가 무슨 말이지? 저는 이걸 한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링크를 붙이는데 정말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음, 이게 봤더니 정말로 크기 정도예요, 용어가. 영어로는 order of magnitude예요. 음, 쉽게 말하면 10의 몇 승이냐. 음, 아, 그거더라고요. 근데 이걸, 정도? 네, 그러니까 크기 정도. 여기서 말할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 저 정도 할 때 그 정도랑 똑같은 한자예요. 음, 똑같은 한자인데, 그냥 크기 정도라고 하니까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뭘 묻는 건지. 근데 이 위키피디아 이 페이지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용어가 있다는 거네요, 선생님도. 아유, 많죠. 오늘 거의 처음 들었는데요. 없으실 것 같은데. 뭐더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이 문제 저도 봤는데 모르겠네요. 아, 두 분이 같이 있다는 그 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방입니다. 저도 이거 보긴 했는데 그냥 쓱 넘겼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풀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걸 알아도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고, 그리고, 네, 여전히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이게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있는 수학 물리학 공부방이다 보니까 가끔 그 고등학생들이 수능 문제 올리거든요. 수능 모의고사 문제. 너무 어려워요. 정말, 그래요. 정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조차 모르겠어요. 와, 요즘 수준, 고등학생들,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아니면 방향이 달라진 건가? 아, 수준이 낮아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음, 수준이 낮아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음, 그냥 학생들이 문제 푸는 스킬이 좋아지니까 그 문제 푸는 스킬을 뛰어넘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점점 더 문제가 이상해지는 게 아닐까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대치동을 좀 가봤는데 정말 수학 학원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수학 잘하면 그냥 대치동 와서 학원 차리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음. 아니 정말 한 층에 그냥 줄줄이 수학 학원인데 그냥 온 동네 자체가 수학 학원이에요. 영어 학원은 별로 안 보이고 국어는 가끔씩 보이는데 수학 학원은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학 공부를 열심히 시키나?' 아 음. 대학교에서는 수학과를 없애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시동에 있는 음. 수학학원은 수학을 공부하기보다는 수학 시험을 공부하는 학원이라는 말이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거기 쏟고 있는데 그거의 반만이라도 이공계에 들어가는 인풋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수학 학원 저도 많더라고요. 조카 때문에 요즘 제 동생이 고민이 많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대치동을 보내는 이유가 입시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남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학년에
학급 인원이 한 13명, 1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어린이 초등학교 신입생이. 어. 음, 문제가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거예요. 아니, 남자인데 반에서 축구할 팀이 하나가 안 나오는 학급에서 잘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을 부모 입장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것 때문에 근처에 찾다 보면 한쪽으로 중심화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인프라와 여건을 갖춘 곳이 대치동이 그중 하나더라고요. 대치동 음, 아이들은 축구를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아니요, 의외로 대치동 아이들이 그 이제 세대가 좀 바뀌어서 예전에는 정말 수능 위주의 그걸로 모든 걸 올인했었다면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이 음, 많은 건 사실인데 입시에 또 그렇게 목숨을 또 걸지는 또 않는다, 의외로. 네, 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학부모 연령대들이 바뀌어서 이제 제 또래들이 초등학교 학부형이 되고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아닌데 초등학교를 보내는 입장은 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고프죠, 그것도. 축구를 할 음, 수 있는 학급 환경으로 보내주려고 하다 보니 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 이건 또 맞는 건지 음, 음. 또 딴 길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 돼갑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도 이유철 선생님 덕분에 뭔가 이야기거리가 항상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오늘도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 다음 주는 11장을 읽어오면 되는 거죠? 네, 다음 주는 11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음, 네. 아, 몇 급수가 여기 나오네요. 네. 네, 음. 제가 11장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저도요.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미만 가설도 나오고 이집트 문자 보는 것 같다 항상 그 생각은. 음, 처음 보는, 해석학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 아, 네, 해석학과, 그러니까 뭐랄까, 엄밀한 수학에 대한 좀 태동이랄까? 음, 그쪽인 것 같아요. 음, 음, 함수를, 함수를 정말,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함수를 누가 어떻게 정의했다라는 얘기가 아마 여기서 처음 나올 겁니다. 극한 얘기도 처음 나오고. 네, 음, 그, 엡실론 델타 얘기가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음. 첫 문장이 매우 공감이 가네요. 명석한 두뇌와 더불어 직관을 정밀함으로 대체하려는 의지가 필요했다. 음, 이 한 문장이 이 챕터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적분도 사실은 DX가 뭔지 제대로 정의 안 하고 그냥 했는데, 한이 되네? 라는 수준으로 그냥 했지. 그 전까지는 이게 왜 되는지 모르고 그냥 했었던 거를 이제 왜 되는지를 좀 더 엄밀하게 세계를 구축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오늘도, 오늘 영상 제목은 뭘로 할지 저 좀 고민이 되는데, 복소수가 센터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복소수 앞에다가 무슨 수식어들을 붙여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